이 총리 인준안은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이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협치는 깨졌다면서 모든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청와대 민주당을 향해서 사실상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어제 총리 인준안 표결에 불참을 하셨는데 당의 김연아 비례대표 의원이 홀로 참여해서 찬성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 의원에 대해서 무슨 당 차원에서 징계 같은 게 있는 게 아닌지 뭐 그런 것을 청취자분들이 여쭤보는데요. 네, 이미 김연아 의원은 비례대표로 저희 한국당에서 추천이 돼서 네.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미 바른정당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의 미비로 당연히 저 비례대표로 한국당에 들어왔으면 한국당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바른정당 가서 지금 현재까지 일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징계는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을 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저희들이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저쪽에 가서 하는 국회 미비점이 있습니다, 법에.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하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당 정만 갖고 있지 네. 우리 당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 총리 인준안 표결 불참에 대해서는 꼭 그러실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불참한 이유는 네. 이번에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 지금 저 총리가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의 그 청문회 기초적 자료가 네.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의혹이 해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건 자체가 상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의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에 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이콧이 결국 이제 앞으로 내일 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미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네. 또 제1야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두 분, 특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의 문제, 위장 전입의 문제, 세금 탈루 의혹, 또 유엔 직원 자녀 회사 투자 의혹 같은 것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는 저는 신뢰가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외교 수장은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짓말 의혹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장 전입된 딸의 이 집이 친척의 집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게 판명이 나면서 지금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지금 계속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나가는 거짓말의 연속이 지금 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말 한마디에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는 외교 문제를 과연 이분이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 비리 종합 세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장 전입 문제, 부인 특혜 채용 문제, 또 다운 계약서 문제, 또 아들 군보직 특혜 문제, 네. 또 부인의 영어학원 소득세 탈루 문제, 분양권 전배 문제, 정말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소위 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네. 이분이 시민 활동을 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격차 해소 문제를 계속 강조해 오신 학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의 주변은 경제 탈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야 될 경제수장이 오히려 불공정 거래위원장으로
후보자로 지명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더 기다리실 거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첫 BBH 출신의 여성 장관 후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 면이 좀 분명히 있고 국제 무대에서 또 역량을 발휘해온 부분이 있고요. 또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에게 알아보다는 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해명이 있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거짓말의 연속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분이 뭐 외교가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은 하셨지만 네. 지금 다른 면에서는 또 자질 문제에서도 과연 그 북핵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외교수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핵 문제인데 네. 이런 문제도 아마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도덕성의 기준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청문회에서 날카롭게 지적이 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네. 저희들로서는 이런 그 나열된 것만 봐서라도 이분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네.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제목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구체적 사연을 여러 가지를 적나라하게 나왔을 때 이분이 외교수장으로서 적격자인지 과연 네. 외교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높고요. 또 첫 정부 이제 새 정부 출범이니만큼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봅니다. 또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는 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고요. 네. 또 지지도가 높다 그래서 청문회에서의 도덕성 잣대를 그때마다 다르게 된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든지. 예컨대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도덕성 잣대 위장 전입의 잣대를 댔는데 네. 그다음에 장관한테는 그 위장 전입 문제를 총리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그 장관한테도 그 도덕성 기준은 같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지도가 높다 그래서 청문회는 그냥 넘어간다. 대충 그래도 넘어가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이 나중에 이러한 선례가 나쁜 네.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얼마 전에 이제 대선 평가 토론회도 있었고 분명히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 대표께서 중앙일보와 통화하시면서 전당대회 시기를 밝히는 시점에 개인 거취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직을 물러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 거취라는 것은 그때 네. 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마 그때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에 따라서 제가 당권 도전 이렇게 네. 했는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거취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원내대표에 충실하고 네. 또 당대표로서 당권 도전은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제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SNS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최근에 강력한 지도 체제로 당을 쇄신하겠다는 글을 남기시면서 이 박정희 정권 당시 얘기를 하셨어요.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고 허수아비 당시 이제 신민당이 내분 사태를 계기로 정운갑 의원을 총재 대행으로 추대한 사실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좀 민망하지만은 정 대표님 부친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직접적인 비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네. 저를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네. 미국에 가서 좀 쉬러 갔으면 좀 푹 쉬면 좋을 텐데 굉장히 거기서도 바쁜가 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은 그 전에 제명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초에 했습니다. 79년. 네. 근데 제 가친이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총재 권한 대행이 되신 건 9월 중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명에 의해서 새로운 허수아비 지도부가 들어선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총재단의 선정이 그것이 그 불법적이고 그 하자가 있는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해서 그 지도부가 그 전에 구성이 된 거지. 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 제명 후에 허수아비 뭐라 그럴까요? 그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미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또 제 가친이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났어도 네. 그 야당 대표실에 가서 자리에 앉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하고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뭐 미국에 가 있어서 좀 잘 소통은 안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쉬러 간 사람한테 뭐 제가 그 소통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 짧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한국당은 안보 자해 행위라고 아주 정면 비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드 한 개 포대가 6기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의 보도가 나와 있고 네.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또 두 번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사드의 이 보고 여부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 시각이나 국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진호의 새누망대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